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밝혀진 나혜교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시즌3가 끝나가고 있지만 나혜교와 심수련이 왜 똑같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단태 여동생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진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죠.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 여동생이 오윤일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주단태 여동생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늦었죠. 이제 회차도 단 2회밖에 안 남아서 오인이가 주단태 여동생으로 등장하기에는 개연성도 부족하고 스토리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1회와 12회를 보다가 매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단태의 과거 장면이 알게 모르게 2회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1회에서 찐단태 아빠와 찐준기가 나누던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여동생이 죽은 철거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찐준기를 찐단태 아빠가 10살 때부터 데려다가 키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찐준기가 찐단태 아빠를 죽인 이유가 자기 엄마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닌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11회에서 찐준기와 찐단태가 칼을 들고 다투는 과정에서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혜교입니다. 그럼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와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단태와 나혜교가 10살 때부터 그거를 해가며 먹고 살았다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나혜교가 시즌1 마지막 회에서 주단태의 칼에 찔려 죽어갈 때 더욱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런데 시즌3 12화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단태가 껌을 팔며 들고 있던 팻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저희 여동생이 굶고 있어요. 즉 이때 주단태가 껌을 팔아 먹여 살렸던 여동생은 자신의 친동생이 아닌 나혜교였습니다. 아마도 주단태는 친동생이 죽고 나서 같은 처지에 고하였던 나혜교를 만난 후 자기 친동생처럼 돌봐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죄인 친모 입에서도 흘러나온 적이 있었죠. 시즌3 4회에서 주단태에게 나혜교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두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면서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쯤에서 우린 왜 그토록 주단태가 찐단태 아빠를 믿었는지 그리고 심술은 집안을 몰락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찐단태 아빠는 당시 찐준기 집을 강제 철거할 때 심술은 아버지 모르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마도 찐준기가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켰을 것입니다. 너희 엄마와 여동생을 죽게 만든 사람은 심수련 집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기면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 집을 짓게 해준다고 말하며 꼬셨겠죠. 결국 나중에 이용당한 걸 알게 된 찐준기가 찐단태 아빠를 칼로 죽였지만 심수련 집안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듣지 못한 것이죠. 이 때문에 심수련이 시즌3 12화에서 철거사고는 백준기 아버지 독단으로 한 짓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어 라고 해명을 했지만 주단태는 변명하지 말라며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다음은 왜 나혜교가 심수련 얼굴과 똑같이 생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수련과 나혜교를 놓고 많은 썰들이 나돌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다, 나혜교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심수련의 동생이다, 도플갱어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시즌2 마지막 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의 시즌2 13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순옥 작가는 당시 시즌2 13회에서 뜬금없이 25년 전 주단태와 나혜교의 젊은 시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할 만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당시 무심코 지나쳤던 나혜교의 대사가 알고 보니 그녀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풀게 만드는 해답이었습니다. 당시 나혜교와 주단태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와우,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미 김순옥 작가는 저 대사를 통해 나혜교가 심수련과 똑같이 성형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혜교가 주단태와 꿈을 위해 심수련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형을 하고 혹시나 주단태가 자신과 심수련을 헷갈려 할까봐 일부러 등에 나비 문신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주단태는 자신은 눈 감고도 나혜교를 찾는다며 절대 헷갈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요. 하지만 시즌1 마지막 회에서 나혜교를 심수련으로 착각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혜교는 죽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것이고요. 정말 지독하고 슬픈 사랑의 결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 시즌2에서 나혜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에 대해 왜 주단태가 그토록 슬퍼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단태도 결국은 나혜교가 죽은 곳에서 떨어져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단태 엄마와 여동생을 죽이고 나혜교 를 사기친 찐단태 아빠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주단태와 나혜교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수련도 고통받지 않고 쌍둥이들 낳고 잘 살았을 것이고 민설아 역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동생 석경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결국 모두 악의 근원은 찐단태 아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단태의 악행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나혜교를 심수련과 똑같이 성형을 시켜서 복수를 꿈꾼 것부터가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혜교 역시 이런 주단태의 계획에 동의한 대가로 죽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결국 그 위험성을 알고도 오직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심수련처럼 행동하며 20년 넘게 심수련을 속이며 인간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이었으니까요. 즉 나혜교만이라도 좀 더 일찍 심수련에게 쌍둥이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줬다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시즌1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주단태 손에 고통스럽게 대신 죽기 전에 말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펜트하우스에서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비서의 죽음은 전혀 안타깝지 않았죠. 부모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단태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주단태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폭탄을 마련해 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대가로 그는 처참하게 목이 절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는데요. 그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과응보 대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은 천서진 한 사람뿐일까요? 전 한 명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천서진 손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